네, 이어서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죠. 음, 먼저 PPT를 열면, 그렇죠. 지난 시간에 정치학 공원으로서 산책까지 수업을 진행했었죠. 세 가지 영역에서 정치학을 접근해 볼 수 있다고 그랬었죠. 첫째가 뭡니까? 정치학은 정치 권력을 비판하는 학문이다. 라는 거고, 그 다음에 정치학은 사회를 경영하는 학문이다. 라는 거고, 마지막으로 정치학은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추구하는 학문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는데, 그런가 하면 정치 개념을 분류하는 그 큰 틀을 한번 우리가 이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, 정치는 과연 어느 영역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것인가? 이것은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그 설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봤는데, 음,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 개념에서 국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일종의 이제 정치 개념을 국가 형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의사 결정들이 있죠. 또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그 권력의 행사를 둘러싼 여러 제 활동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국가 형상설의 입장에서는. 그런가 하면 국가는 권력을 독점하고 또 법적으로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이죠. 국가만이 유일하게 강제력을 수반하는 거예요. 그것은 또 국가만이 그런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는 것이죠. 그것은 정당성은 국민들의 일반 의지를 모아서 국가를 이제 결정하고 그 결정체에 의해서 국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거니까 정당성을 국가가 갖는 것이다. 그러니까 뭐 정치 권력과 주권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다라는 것이다.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권, 뭐 국가의 주인이라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것은 이제 명목상 그런 것이고 그 의지를 결국은 한 대표자에게 어, 위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바로 누굽니까? 국가를 수반하는 사람이겠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이 그 일반 의지를 뭡니까? 어, 신탁받아서 우리 일반 의지를 어, 수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은 좀 뭡니까? 이 비판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 국가만이 정치 현상을 보편적 특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. 국가의 영역 아닌, 그러면 뭐 원시 공동체 사회 또는 아프리카 부족 국가라는 어떤 그런 시족 집단 이런 데서는 그러면 정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국가 단위의 하나의 어떤 그 공동체 즉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그 이 국가 범위 내에서의 정치를 한정한다면 국제사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이죠, 보면. 그런가 하면 또 국가의 어떤 제도나 법 같은 공식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. 이 정치라는 것은 어떤 헤게모니 간의 또는 이익 집단들 간의 또는 사람과 사람 간의 또는 어떤 행위자들 간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 국가 현상설의 입장에서 보면 설명하기가 유연하다는 거죠. 그다음에 근대 국가의 주권 확립이라든가 정치 통합만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. 그다음에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라면은 집단 현상설이다라는 거. 집단 현상설이라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?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사회 집단들의 정치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. 사실 보면 이 사회가 고도화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어떤 그 영향력, 능력이라는 것은 미미하게 그지없어요, 보면. 결국은 그들의 어떤 세를 모아야 하고 세를 굳히고 그래서 이 세력과 세력이 맞서는 것이 결국은 정치인 것이죠. 그래서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혼자 정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, 보면. 어떤 정치인자들이든 세를 규합해야만이 그 세를 바탕으로서 응집 인자를 결정하고
또 그 응집인자들이 커짐으로써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, 어, 결국은 뭐, 일인 통치였던 왕조 체제에서도 왕 혼자 정치할 수 있나요? 그러지 않죠. 왕도 자기를 지지해주는 세력과 그 세력을 등입어서 또 반대를 무릅쓰고 정치를 하고 그랬던 것이지, 왕이 혼자 정치한다? 뭐 오늘 뭐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. 그 대통령도 자기 세를 지지하는 그런 집단. 그게 이 혼자 대통령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은 우리가 뭐 뽑아주지도 않거니와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도 미약하고 또 그들의 정치력이라는 것은 미미하게 그지없는 것이죠. 그러니까 정당을 만들고 정당의 후보가 되어서 어,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런가 하면 또 집단 현상설을 보면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다원 사회라고 그러죠.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사회다라고 해서 그 다원 사회는 결국은 뭡니까? 집단 이론에서 바라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집단 현상설에서 바라보면 정치를 극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. 보면. 그래서 정치란 사회 집단 혹은 여타 공동체 그런 단체들을 그들의 공동 사물을 수행하는 과정이라 보고 있다. 그래서 다원주의 국가 간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인데 다만 이제 그 비판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 사회에 존재하는 결세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국가도 하나의 다원주의 어떤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. 국가 집단. 자본과 국가도 그 자본과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집단. 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부 현상설에서 그 예를 들면 마르크스의 어떤 계급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. 또 그런가 하면 또 이 권력 엘리트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. 이 집단이라 하지만도 결국은 그 내부에서 이 행위인자들의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계, 헤게모니 싸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죠. 그런가 하면 또 이 집단이라 하지만은 거기에서 리더십을 어, 행사하는 사람들 있죠. 그 사람들은 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치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마다 그 심리 상태가 달라요 보면. 뭐 어떤 사람은 터프한 마인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어떤 사람은 온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. 그 터프한 마인딩 있는 사람들은 정치도 터프하게 하죠 보면 막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그런가 하면 좀 온순한 사람들은 뭐 일종의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할까요? 그런 사람들은 뭔가 좀 상대를 배려하는. 근데 뭐 어떤 그 리더십이 더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좀 유언한 거죠 보면. 다만 이제 사회가 고도화지고 민주주의화 되어질수록 좀 뭔가 상대를 배려하는 그냥 그런 리더십이 사실은 존중받죠.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들만 정치하는 건 그러지 않죠 보면. 여러분들 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지금 러시아 지금 뭐 러시아 대통령 푸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그 사람 어떻습니까? 뭐 전쟁하는 그런 일종의 뭐 좀 쉽게 말하면 뭐 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? 사실은 자기 대통령 임기도 사실 연임 제한이 있기 때문에 4년 하고 나서 자기 어떤 대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다시 대통령 시키고 자기는 수상으로 가 있다가 뭐 4년 있다가 다시 또 자기가 대통령 되고 또 헌법도 바꿔버려 갖고 4년 한 번씩 대통령 선거하기 귀찮으니까 6년으로 바꾸고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그 혼자 몇 년 있었습니까? 지금 20년 넘게 지금 대통령 임기를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? 4년은 물론 이제 수상을 맡고 그러니까 베드베네프를 이제 대통령으로 해놓고 뭐 일종의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허수아비 세워놓고 자기가 하는 거니까 뭐 그러 하다 보니까 지금 24년째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. 그런가 하면 또 헌법 서명을 지금 36년까지 2036년까지 할 수 있도록 헌법 서명까지 해놨다고 하니까 앞으로 몇 년을 더 할 수 있을까요? 뭐 10, 한 뭐 4년 더 할 수 있나요? 뭐 이 사람은 반평생 넘게 대통령 임기를 채우게 되는데 그 사람 나이가 몇입니까? 1952년생이니까 짐작할 수 있죠. 뭐 이런 사람이라든가 또 뭐 중국의 시진핑은 어떻습니까? 이 사람도 글쎄 뭐 중국은 그 국가 주석의 책임 국가 주석은 임기가 5년씩 돼 있죠 보면 5년 그래서 10년을 맡고 있는 거죠. 그 10년 임기 동안에 나머지 5년 기간은 후임자를 반드시 선정을 해서 그 이 정권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
이 시진핑 이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? 종신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 가지고 지금 종신제로 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? 시진핑 죽을 때까지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. 이 사람이 어떤 그렇죠. 정치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인자니까 어떤 사람이 그 정치를 하냐에 따라서 중요한 역할, 중요한 어떤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 죽을 때까지 한다면은 그 사람 죽기 전에는 정치가 변화하기가 쉽지 않죠, 보면. 그러니까 이제 독재로 가는 거죠, 보면. 이 그 독재로 가는 것을 집단 현상에서는 좀 설명하기 좀 유연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. 뭐 상호 관계설, 집단 정치 과정이라든가 결국 국가는 사회단체와 다르며 국가는 모든 사회단체를 통제, 지배할 수 있는 특수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. 이제 이 집단 현상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다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이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. 뭐 누구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냐. 뭐 이제 마르크스 관점에서 보면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. 이제 뭐 예를 들면 원래 그 전통 마르크스주의에서 보면 국가라는 것은 타도의 대상인 거죠.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는 지배계급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. 하지만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가라는 것은 소멸하지 않고 지금 뭐 생존해 가고 있고 스스로 자기의 권력을 재창출하고 있고 또 그들이 지배계급과 결탁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가고 그 새로운 그 지배계급이라는 것은 자본가 계급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은 일반 어떤 시민단체, 사회단체, 이익단체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. 이런 것을 설명하는데, 국가를 설명하는데 한계점이 있지 않는가.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. 정치 개념의 분류, 뭐, 이 권력 현상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권력이죠, 권력.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. 또 이 정치라는 것은 권력 이후 좀 이게 범위를 넓히면 뭐, 권위도 있고, 또 힘, 포스도 있고, 또는 뭐 영향력, 또는 뭐 지배력, 뭐 헤게모니, 뭐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권력의 유사 개념들이죠, 보면. 이런 것들을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권력이다. 권력을 또 이 획득하는 거. 지금 우리가 권력을 획득하는 거, 지금 선거가 있는 거, 그것이 권력 획득하는 과정 아닙니까? 또 권력을 획득하면 거기서 끝이지 않고 또 유지하는 거. 뭐 계속 유지하는 거. 예를 들어서 시진핑처럼 뭐 영구 집권하는 거.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.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블라디미르 푸친 러시아 대통령처럼 뭐 2000년부터 권좌에 있었으니까 아마 2036년까지 자기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면 한 36년간 권좌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거 뭐 거의 뭐 독재 아닙니까? 또 그런가 하면 지구상의 나라들 그런 나라들 있죠. 뭐 쿠바 같은 나라, 뭐 어떤 시리아 같은 나라 또는 아프리카 잠비아 같은 나라 그런 나라들 있죠. 뭐 권력을 뭐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부인에게 물려주고 또는 뭐 형제간의 권력을 이어받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죠 보면. 그런 나라들의 어떤 권력, 그 유지하는 거. 한번 권력을 잡으면 그 유지하는 거. 과거의 왕조 체제에서는 한번 권력을 잡으면 계속 뭐 세습하는 거죠, 보면. 자식에게. 그런가 하면 그 권력을 확대하는 거예요, 보면. 근데 권력을 잡으면 누구든지 그 권력을 확대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?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또 강화하고 싶고, 또 상대방을 제어하고 싶어 하고, 또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이 갈등, 분쟁이 생기면 그것을 제압하고 오는 것. 그게 진짜 여러 가지 어, 전쟁이나 이런 형태로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를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경쟁, 협조, 대립, 이 인간의 이런 활동이 정치라는 거예요. 이게 결국은 이 정치는 권력을 둘러싼 인간의 활동이다. 뭐 이것은 한 나라 국가 체제 안에서만 있는 거다. 인간의 생활 그 자체 본질이에요. 이게 보면 뭐 사람들 관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그러한 것이고 직장에서도 얼마나 권력 관계가 많습니까? 하지만 이걸 비판해 본다면 정치란 단순히 권력이나 갈등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. 그 지배 관계만이 정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.
특히 회사 공사 조직에도 지배 각기 비슷하게 이제 존재하는데 뭐 그거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죠. 모든 지배와 피지배 관계만이 정치는 아니다라는 거죠. 뭐 상호, 또 이해관계 조정, 협력, 또 상생,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, 그러죠. 협력 정치, 또 양보도 할 수 있는 거, 또 그러죠. 안철수처럼 양보하고,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정치 행위인 거죠, 보면. 그래서 정치를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지금 이 분야는 조금 학생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재하고는 좀 다른 영역에서 다른 교재에 있는 것들인데 이제 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좀 설명하는 거니까 참고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. 나중에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내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.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정치의 개념 정의를 보는 거죠. 정치 개념. 뭐 특히 정치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, 또 정치 권력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, 현대 정치학자 데이빗 이스튼의 그 이론을 많이 인용을 해요. 정치학자들이. 여기 뭐라고 하냐면 사유를 위한 제 가치적 권위적 배분. 그냥 결국은 중요한 핵심어는 뭐냐면 제 가치의 권위적 배분,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거죠. 이 정치라는 것이. 이 가치, 권위적 배분, 이것은 이제 아까 지난번 설명했었죠. 그래서 사유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, 뭐 사유, 가치라는 것이 무엇이냐, 누가 배부느냐, 이런 것을 논의해 볼 수 있는, 구체적으로 한번 사유라는 것은 인간 공동체예요. 인간 공동체 유지, 공존, 공생하는 그런 것. 가치라는 건 뭐냐라고 할 때는 뭐 재화도 되고, 재원도 되고, 권력도 되고, 명예 또는 뭐 존경, 뭐 직위, 뭐 이런 것들이 다 거의 가치 영역에 포함이 들어온다고 말할 수 있겠죠, 보면. 누가 배분한다고요? 여기서는 권위 있는 기구. 그 임명권자가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는 가치 배분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반 의지를 모아서 뭐 예를 들면 국민 투표를 통해서 어 예를 들면 신탁한 거 아닙니까? 우리 대신 뭐 대표해서 정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런 권위를 배분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. 그런가 하면 뭐 장차관 또는 뭐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런 영역에 있는 사람일 수 있겠죠. 또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으면 지방선거의 당선자들이 이런 가치 권위를 배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되겠고요.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? 배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무한정 있는 걸 배분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겠죠. 하지만 이제 이 배분하는 것은 희소 가치를 배분하는 거니까. 권력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우리가 장차관 자리도 누구든지 나눠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듯이 또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도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치열하게 나와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좋은 자리 들어가려고. 또 치열하게 또 이 선거를 통해서 그런 자리를 담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런 자리 가 있는 사람들, 또 그 언저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,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그 행태, 그게 거기 있지 않나 생각이 드십니다. 자, 정착의 방법론 연구, 이것은 정착을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들이니까요. 다음 시간에 강의실에서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. 뭐 좋습니다. 뭐 이 정도로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원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비대면 할 때는 이렇게 수업을 했어야 겠고 여러분들 이 영상을 촬영해서 이메일로 보내고 또 유튜브에 올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면 수업이니까 대면 수업에도 좀 높아신 분이 있어요. 학생들 확진자가 좀 없고 그건 내가 또 확진될 수도 있죠 보면 내가 확진되면 또 그 분리 기간이 있죠 보면 학생 여러분들도 확진되면 또 이 강의실 오지 못하니까 수업을 못 받으니까 좀 수업 내용을 유튜브에다 올렸으면 근데 또 유튜브에 올리면은 이제 대면 수업보다는 강의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지죠.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싶지. 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
고장난 녹음기 돌아가듯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그러면은 글쎄요, 서로 이게 교감이 좀 소통이 적은 그런 수업이 되어서 학생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뭐 이 정도 하고요. 음, 글쎄요, 뭐 이번 주 금요일이죠. 11일 수업은 강의실에서 만나게 될 건데요. 그때까지 여러분들 코로나19 좀 조심하고요. 그리고 9일 날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는 이미 선거를 한 학생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학생은 어, 국민의 권리이니까 투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죠. 자, 그래서 투표를 권장하는 마음으로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고했습니다, 학생 여러분.